일주일 잘 보내셨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조심합시다 우리.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다시 확인 좀 합시다. 진도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선생님이 좀 빠르게 아마 연속 확률 분포까지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치? 그래서 사실 연속 확률 분포는 되게 심플하게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사실이 그냥 넓이로 끝났던 거야. 넓이. 그래서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는 적분과 연관될 거고 이산 확률 분포는 시그마랑 연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를 잘 연결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오늘의 핵심은 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준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통계적 추정이 끝나는 거죠. 통계적 추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스페셜 초이스가 이제 기출 문제로 들어갔었는데 이쪽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와 사실은. 너무 쉽게 나와서 뭐 기출을 다시 뭐 새 거를 보든 헌 거를 보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새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 보일 거야. 느낌은 사관학교나 경찰대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약간 사설 문제 좀 틱한데 난이도를 좀 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신규 문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주부터 선생님이 EBS 레벨 3 변형 자료 주고 있죠. 그건 이제 과제로 나갈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이야기를 했어.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교육과정은 이산, 연속, 이항, 정규분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흐름상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독특한 게 바로 이항 분포야. 자, 다시.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독특한 놈이에요. 특수한 녀석.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확률? 따라해 봅시다. 질량함수. 그게 필요하죠.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면 이 녀석의 확률 질량함수가 어디서 연결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연결돼. 그래서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항 분포는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분포야. 그냥.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독립시행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독립시행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항 분포로 연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연속 확률 분포를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실수의 부분집합이나 실수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내는 분포.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때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정규 분포라고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도대체 뭐냐? 뭐 대칭인, 종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에서 이항 분포의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만들 수 있게 돼. 그럼 결국엔 독립시행으로 리딩, 읽고 이항 분포를 건너서 정규 분포까지 가는 걸 우선 1차적인 목표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규 분포가 등장을 하면 얘를 무조건 표준화를 해야 확률 자체를 구할 수 있다. 줄거리는 지금처럼 정리가 돼. 그런데 표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준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너희들이 마무리하게 되는 추정. 자,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요 특강의 마지막 수정 얘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밑그림이야. 이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그럼 차분히 그럼 이제 세부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좀 하면 통계에 들어오고 나서는 선생님이 사실은 뭐 기본적인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 이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흐름에 대한 이해라고 부르면 이해겠지만 그냥 이것도 외워야 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야. 기호부터 시작해서 여기 무조건 암기. 아셨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항 분포가 뭐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항 분포란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자, 따라해 봅시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분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봐봐. 확률 질량 함수가 등장을 해. 확률 질량 함수가 등장하는 이산확률 분포야. 근데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x가 자 여기다 뭐 x1이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r이라고 쓸 거예요. 그냥. 대신 그 r은 0부터 n까지의 정수야. 그랬을 때 너의 확률이 NCR, 그 다음에 P의 R, 1-P의 N-R. 물론 높아심에 또 한마디 써드리겠습니다. 저 P의 값은 특정한 상황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걸 왜 확률 질량함수로 볼 수 있냐? 이게 변수, 이게 변수. 자, 이 N은 독립시행의 횟수니까
결정된 거예요. 그냥 뭐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결정된 거고, 얘는 그 녀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라고 봐야 돼. 0부터 n까지. 자, 그럼 이게 다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걸 x라고 놓은 거라고, 너를 변수로 놓은 거라고. 변수가 0부터 n까지 변할 때 모든 확률들이라고요. 그럼 얘를 만약에 지금처럼 표를 그린다면, 하지만 어쨌든 이항분포는 표를 그리지 않아야 돼. 결과적으로는 표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표를 그려드리면 x, p, x가 r인 확률 이렇게 써주면 x가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뭐 r일 수 있고 n일 수 있는 거죠. 끝! 0일 때는 nc 빵 이렇게 쓸 거고, p의 빵 1-p가 전체가 n 이렇게 될 거고, 너는 nc 1, p의 1-p의 n- 이렇게 될 거고요. 너는 다시 쓰면 nc 일반적인 거죠. p의 r, 1-p의 뭐 n-r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막 채워진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산확률 분포의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부터라고 얘기했어. 걔 뭐예요? 이거 무조건 1이잖아. 맞죠? 근데 이것들을 몽땅 더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잘 봐봐. 얘들을 몽땅 더한다고 그랬어. 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 r p의 r 1-p의 n-r은요 무조건 1이에요. 뭔 소리요? 여기서 떠올라야 됩니다.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과 그 녀석이 정리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썼어요 이미. 따라해보자. 이항 정리. 따라해봐. 이항 정리. 그게 뭔 소리야? 이거 이항 정리죠. B와 A. B와 A. 이항 정리요. 얘들은 몽땅 더한 거 B 1-P 더하기 P의 전체 n제곱이라고. 1의 n제곱이라고. 자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의 총합을 설명한다? 이항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와 독립시행 두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항 분포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키워드상 이게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얘가 독립시행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독립시행이 뭐였니? 지난 시간에. 독립시행. 내가 예를 들어줬지. 여러 번 했을 때. 여러 번. 아니,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보니까, 야, 얼굴이 막 야, 체온계 가져와봐. 너 열 올라갈 것 같아, 40도로. 얼굴 빨개지고 있어? 그거 얘기했었죠. 성공과 실패. 혹시 그 얘기 안 했었니? 이분법. 했었니? 맞아, 그거야. 이분법. 나 아니면 나머지 그냥 선택이 둘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죠. 치료하거나 치료되지 않거나 뭐 둘 중 이런 것도 반복되면 무조건 독립시행. 그러니까 키워드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장에서 이게 독립시행에 의해서 뭔가 분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이항 분포라고.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기호로 표현했냐면, 어떤 특정 문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바이. 두 개만 반복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시행이 몇 번 이루어졌느냐로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n이 너의 변수를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뭐냐? 그 다음에 확률이 모든 확률들을 결정하잖아. 무슨 확률? P가. 그러니까 NP 이렇게 쓰기를 약속한 겁니다. 자, 봐요. 이 기호를 쓰면서 머릿속에 이게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독립시행, 모든 독립시행 확률의 총합, 이항, 정리, 독립시행에서 분포가 결정돼, 횟수에 의해서 또 분포의 뭐 변수가 결정돼, 이것들을 다 모아 설명한 게 이거라고. 그냥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항 분포는 어쨌든 이산확률 분포기 때문에 얘는 평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빨리 갑시다. 평균은 그냥 NP야, NP. 그냥 두 번째, 분산 가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NPQ. 자,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 증명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증명과정을 없애버렸어. 충분히 증명하기 편하고 쉬운데,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걸 다시 봐야 되지만, 자, 우리 수능입니다. 그냥 외우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외워요. 따라해보자. NPQ.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그대로 만족한다. 그리고 시그마 X는 당연히 루트 NPQ다. 외우고 가면 되겠고요. 자, 밸런스상 이항 분포는요, 기본적으로 3점 출제가 좀 많아. 3점이 뭐, 그냥 딱 요 정도. 요 정도 물어보는 3점짜리 22, 3번 위치에 그냥 바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흐름상 그런데 이항 분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잠시 후에 다시 등장할 거예요. 자, 우선 다시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다. 이항 분포. 자, 넘어가자.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했었나요, 근데? 우리? 이거 했었니, 안 했었니, 우리? 나는 했던 것 같은데 왜 한 것 같지? 아니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봐봐. 이항 분포는 이 정도 개념을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문제풀이는 좀 심플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려고 해. 바로 어디로 갈 거야? 정규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표준화,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항 분포를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정규 분포는 무엇이냐? 또 가도록 합시다. 정규 분포요. 정규
분포는 도대체 뭐냐? 자, 가볼게요. 이항 분포는 이산항률 분포야.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야. 너희들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서술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정규 분포는 우선 정의역이 뭐냐부터 가르쳐야 돼. x의 범위가 뭐니? 라고 봐야 되는데 얘는 모든 실수라고 표현해요. 모든 실수가 정규 분포의 정의역이고, 두 번째, 그 정의역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어. 얘는 확률이 아니야. 내가 계속 강조했죠. 얘는 확률이 아니라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표현하는 간접적 함수야. 알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선생님 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우면 속 편해. 외우면 속 편합니다. 루트 2파이 자,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리고 그러한 x는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 필요 없고요. 잠깐 한마디만 합시다. 자, 우선 여기서의 파이는 3.141592 등등을 표현하는 그냥 수죠. 수, 무리 아우 미안. 수, 그 다음에 2는요 2.718 정도가 되는 그냥 무리수죠. 맞아? 두 개는 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M2라고 쓰여진 건 자, 다른 것과는 다르게 노출했다. 뭘 노출했냐면 나의 평균을 노출하고 있는 거야. 또는 거꾸로 평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두 번째, 여기서 시그마는 그냥 시그마 x라는 값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기호고 이거는 내가 미정상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아무튼 얘는 x라는 분포의 표준 편차, 얘는 x라는 분포의 평균, 얘는 시그마, 다시 파이, 그 다음에 2, 내가 아는 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수함수 꼴로 표현된 거라고. 맞죠? 밑이 1보다 크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그러다 보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게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2의 무한대분의 1에서 0의 수렴하고, 수렴이라는 단어는 우리 점근한다라는 기하적 표현을 얘기를 하죠. 점근선. 맞아?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봤자 제곱이니까 역시 점근. 그래서 양쪽으로 점근한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얘에 대해서 봐봐. 양쪽으로 점근하고요. 그 다음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녀석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서 잠깐 이제 좀 속력을 줄여봅시다. 대칭. 자, 우선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걸 아냐면 대칭인 종 모양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종을 어디서 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중요한 건 이게 점근, 붙지 않아요. 점점 가까워질 뿐이야.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뭔가 1차적인 문제를 물어본다면 무조건 대칭이야. 따라해보자. 대칭. 따라해봐. 대칭. 정규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모습 바로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값에 대해 대칭이다.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m-x가 뭐랑 똑같아? fx랑 똑같아. 여기다 진짜 2m-x에다가 2m-x를 집어넣고 m 넣고 이렇게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m-x의 제곱이 주면 똑같죠? 그 너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야. 이게 뭘 의미해? x는 m에 대해서 대칭. 첫 번째 킬링 포인트. 얘는 무조건 평균값주의로 대칭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어떻게 작아진다고. 맞아? 점점 붙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녀석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라는 표현인 거야. 그리고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얘를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한 거냐면 너희들한테 구하라는 건 아니고요. 뭘 약속했냐면 이 녀석의 전 영역의 넓이는 무조건 1이지. 맞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딱 반이다. 무조건 0.5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1차적인 그냥 표현일 거야. 그 다음에 또 지우개 어디 갔어? 표현이고 거슬러서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 또 봐줘야 될 건, 자, 봐.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어떤 평균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는 잡아봐. 이게 평균값주의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m은 미정상수예요. 그럼 얘가 정해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정해지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 변수 s가 m안이 있고 m2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평균값이 더 큰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오른쪽에 그려진다고. 자, 다시 평균값이 크면 오른쪽에 그려진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별량을 x에 대한 별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y에 대한 별량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녀석이 있어서
분포가 지금처럼 결정이 되더라. 정규 분포.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두 개가 평균이 똑같다고 합시다. 평균이 같다라고 할게요.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그때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외우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부분이야. 언제나 주어진 함수 fx는요. 평균값에서 이 녀석은 최대값을 갖게 돼 있어. 무조건. 그림 봐요. 최대값. 소위 말해서 꼭지점으로 보이는 이 녀석. 여기다 m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죠. 2의 0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로 결정돼. 근데 시그마는 미정상수야. 정해져 있지 않은 상수라고. 시그마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파란색 집단. 이 녀석의 집단의 표준 편차를 내가 그냥 시그마 1이라고 결정할 거고, 빨간색 집단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그마 2라고 결정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 녀석의 이 위치의 값이 바로 뭘 나타내냐면 루트 2 파이 시그마 1분의 1을 나타낸다고요. 맞아? 그다음 두 번째, 이 빨간 부분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2분의 1을 나타내는 겁니다. 높이가 달라지네? 자, 어떤 얘기를 여기서 해줄 수 있을까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크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파란색이 크죠? 파란색이 크지만 역수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작다고 지금. 시그마 1이 시그마 4보다 작으면 거꾸로 가볼게요. 더 좁고 높아집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역수니까. 내가 이걸 외우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 꼭지점이다. 근데 이 꼭지점은 미정상수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맞죠? 자, 시그마가 커지면 오히려 낮고 넓어진다고. 맞아? 시그마가 작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높고 좁아진다고. 이게 수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는 3포도죠. 흩어짐의 정도. 얘 봐봐. 시그마 2가 크다는 얘기는 흩어짐의 정도가 크다. 많이 흩어져 있다고. 많이 ht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낮고 넓게 쫙 퍼져야 되겠죠. 왜? 전 영역의 넓이는 1이니까 얘를 내리 누른다고 생각하면 풍선처럼 옆으로 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내리 눌러도 어떻게 된다고? 쭉 퍼지면서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이쪽이 더 넓어지겠죠, 오른쪽이.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이렇게, 반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시그마가 커진다. 흩어짐의 정도가 크다. 많이 흩어졌다. 쫙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낮고 넓어지겠지. 맞아? 그런 식으로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수치상으로 그냥 역수꼴이니까 반대로 크기 관계가 설정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봐봐. 결국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평균값과 시그마 두 개로 그래프와 분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이런 x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건 노멀 디스트리뷰션 n 앞자 따고요. 여기 평균, 그다음에 여기 뭐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더라 이거야. 왜? 평균과 시그마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고 분포를 결정하는 것이다. 알겠죠? 대체적으로 키 또는 몸무게,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분포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 뭐 대한민국의 전국 20대 남성의 키의 평균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할 수 있죠. 우리는 신검을 받잖니. 그지? 너희들은 비밀이 없어. 키, 뭐 평균 키가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걸 얘기를 조사해 보면요. 평균 키가 보통 173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173. 이렇게 돼서 대부분의 분포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 매년 좀 보면요. 180이 넘는 친구들이 한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80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다 180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키, 몸무게 모든 분포 같은 걸 보면 평균값주의로 대칭 형태로 몰려서 그려지게 되고 일반적인 분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이걸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규분포의 수학적 특징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 자, 문제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의 최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특성을 물어보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내가 오늘 킬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 문제들은 대부분 쉽다 어렵다? 쉬운 편이야. 문제가 딱딱딱딱 결정돼 있어. 그런데 그마저도 얘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적분화시켜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 그래프의 대칭성 등등을 활용해서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어. 아무튼지 간에 다시 그래프의 특징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대칭이에요. 무조건 뭐? 무조건 대칭. 자, 따라해 봅시다. 대칭. 이 아니면 물어볼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삼각함수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삼각함수는 무조건 두 가지 물어본다고. 주기성, 대칭성. 맞아? 얘는 무조건 대칭. 어떤 순간에도 이건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정규분포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이 정규분포의 어떤 특정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넓이.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왜? 연속 확률 분포는 넓이가 곧 확률이니라. 그럼 얘를 넓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런 넓이라면 사실은 적분할 텐데 이런 적분식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게. 적분 자체를 쉽게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줬던 게 바로 뭐죠? 표준화. 그지? 따라해 봅시다. 표준화. 따라해봐. 표준화. 표준화를 왜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맞죠? 표준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냐? 이렇게 했지. x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그러면 이 x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m을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의 표준편차로 나누면 이 녀석은 정규분포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무조건 평균이 0이 되고 무조건 표준편차가 1이 되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증명할 수 있었어. 오늘은 생략할게요. 그냥 외우자고. 다시 X에서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든 집단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의 표준편차를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수는 그냥 1차 계열합으로 변한 변수야. 그러니까 X라는 변수를 그냥 정리한 변수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정규분포이면 틀림이 없지만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무엇? 정규분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뭘 하는 것이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있어. 여러 가지 정규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전 녀석을 가지고 표 찾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수학시험을 봤다. 영어시험을 봤다. 그럼 수학시험도 영어시험도 너희들의 분포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은 점수를 보자 이거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A라는 친구가 어떤 한 친구가 점수를 받았어. 수학이 60점이야. 국어까지 할까요? 수영국 이렇게 합시다. 수학이 60점이고 영어가 80점이고 국어가 70점이야. 그럼 이것만 보면 와 너는 수포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구나. 미국 가야겠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얘가 맞은 점수에 대해서 이 분포 자체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자, 얘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수학의 정규분포도 있고 영어의 정규분포도 있고 국어의 정규분포도 있을 거야. 그럼 뭐가 궁금해야 돼?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편차가 궁금해야 되는 거지. 그럼 너의 평균값을 봤더니 수학은 평균이 50점이야. 이거보다 잘 봤네? 영어는 평균이 75점이야. 어이씨고 국어는 평균이 몇 점 할까요? 국어는 평균이 65점 합시다. 그럼 또 여기까지 딱 보면 잠깐만 수학 점수가 또 제일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평균값주의로 편차가 10이고 편차가 5고 편차가 5니까 자, 이 편차만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필요했던 게 바로 뭐예요?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였던 거야. 자, 표준 편차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의 평균과 얘들의 표준 편차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표준 편차가 5다. 얘는 표준 편차가 2.5다. 얘는 표준 편차가 1이다. 뭐죠? 수학은 표준 편차가 클 수밖에 없지. 성적 차이가 막 벌어지잖아. 국어는 우리나라 거니까 좀 적다라고 합시다. 얘는 많이 몰려 있구나. 자, 그럼 누가 점수가 제일 어떤 과목이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냐? 그거예요. 다시 얘만 보면 너는 영어가 강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만 보면 야 영어랑 국어랑 너 야 못하는 수학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하지만 표준 편차까지 들어가 보자고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봐. X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로 나눈 점수와 Y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로 나눈 점수와 G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 얼마야? 평균이 얼마니? 65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이것들은 모두 다 어디로 귀결되는 거냐면 표준화 변수인 G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G라고 하지 말고 W라고 합시다. 이건 W라고 할게요. 그냥 W. 자, 내가 뭐 한 거지? 표준화. 표준화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정규분포의 기준이 되는 녀석이라고. 표준이 되는 녀석이야.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맞은 점수 X가 몇 점인 거야? 60점. 그럼 얘 빼면 얼마? 얘의 표준화 점수는 2고. 얘의 표준화 점수는 얼마야? Y가 80이었으니까 얘도 2네? 그죠? 얘는 얼마니? 요거 2로 합시다. 편의상. 2로 하고요. 그럼 이거 얼마? 2.5인가요? 그러면? 그죠? 여기 맞은 점수가 몇 점이었어? 80점이니까 5. 이거 이렇게 하면 2가 되겠네. 잠깐만. 다시.
2로 하면 이 자리가 2.5가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 이러면 5야. 그잖아. 자기 자신이 맞은 점수에 너 빼가지고 이거 표준화 점수. 그럼 결국엔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규분포는 하나의 정규분포로 비교가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평균이 무조건 0이다. 너의 표준화 점수. 그러니까 여기 2점이라고 표현된 게 수학의 위치인 거잖아. 수학의 위치는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의 위치는 2.5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알고 보니까 얘는 국어 천재였어. 국어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자. 표준화하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규분포가 등장을 하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죠. 첫 번째, 그래프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무조건 표준화하는 거. 근데 표준화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이걸 틀릴 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틀릴 리가 없어. 그럼 요즘 4점짜리 문제는 뭘 바꾸고 있냐? 바로 그래프의 특성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바뀌더라 이거야. 자, 여기까지 우선 밑그림 그려놓고요.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연결은 요거에다 붙여서 좀 가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한번 가볼까요? 교재 한번 가보면, 교재로 가서 이항분포 이야기를 했는데 쭉 정규분포까지 넘어갑시다. 뒤로 가보면요. 스텝 1 몇 페이지냐면 141페이지 봐봐. 그래프의 특징.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141페이지, 142페이지 역시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143페이지 역시 그래프의 특징이야. 결과적으로. 차분히 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스텝 1 여기는 한마디만 좀 조심합시다. 그냥 풀 수 있어서 이거 넘어갈 건데 디귿이요. 디귿. 고른편이다 밑줄. 하고 내가 밑에다가 링크업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고르다.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더냐? 자, 봐. 한 집단이 이렇게 그려진 것과 한 집단이 이렇게 그려진 것. 너를 X라는 집단이라고 너를 Y라는 집단이라고 해볼게. 그냥 X라는 집단이 고르니 Y라는 집단이 고르니 그랬더니 Y라는 집단이 고르대. 왜 그렇게 생각하니? 고르게 퍼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르다라는 말은 비슷한 값이 많다는 얘기잖아. 평균값에 비슷한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옆반에 보니까 어떤 애들이 171, 169, 170 이렇게만 몰려있는 거야. 평균이 170이야. 그런데 애들의 키는 고른 거죠. 옆반의 애들도 키가 평균이 170인데 서장훈, 정현경 뭐 이런 애들이 막 흩어져 있어. 그럼 얘는 고르지 않은 거야. 맞아? 고르지 않은 게 정규분포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고르지 않은 거만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거. 맞아? 169, 170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모였으면 이렇게 분포가 생기겠죠? 평균값주의로 몰려서. 그래서 이게 고른 거야. 알았지?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국어 문제였네. 국어. 고르다. 알았죠? 됐지? 고르다 픽업 아니고요. 고르다 비슷하다. 이게 정규분포에서는 이 뾰족 솟는 거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 말장난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수능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냥 의미만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텝 2는 옆에서 씁시다. 그냥 넓이 비교. 이게 표준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단순 넓이 비교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스텝업 문제만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스텝업 가볼게요. 그리고 표준화 문제, 그리고 연결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 킬러까지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통계 파트를 잘 못해서 우리가 수능 점수를 적게 받는다. 그건 없을 것 같아, 나는. 내가 보기엔. 통계는 그냥 외우면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돼서 좀 간편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스텝업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확률변수 X는 평균이 20이다.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알았어요. 잠깐만. 가볼게. 확률변수 X는 평균이 20이다.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FK라고 줘줬는데 또 높아지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FK가 나오고 함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 아니고 이거는 자체가 그거지. 그냥 얘는 자체가 그건데요. 이렇게 F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이건 확률이야. 그냥 확률. 그 어떤 확률인가 봤더니 얘가 K에 의해서 K-8 이렇게 썼고요. XK 이렇게 쓰여져서 자, 결과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터인데 간격이 8 차이만큼 움직일 때 변하는 그냥 넓이의 규칙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얘는 넓이이면서 그냥 확률일 뿐이에요. 그냥. 알았죠? 그럼 정규분포가 어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녀석의 정규분포는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그냥 4라고 이미 줬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if, 자 기억 봐봐. 우리가 보통 기억은 왜 주는 거냐? 이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힌트 주는 거죠. F12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12요? 대입하면 되죠. P 12니까 4 얼마? X 8이요. 4부터 8이요. 4부터 8이요. 이 넓이 요거 얘기하는 게 F12인 거 맞아요. 됐죠? 근데 얘가 또 뭐 물어봤어? F36을 물어봤단 말이지? F36 그러면 얼마? 36 하니까 36 하니 28인가요? 맞아요? 36 4부터 8까지가 아니구나. 12에서 12 쏘리 4부터 12 바보 같은 놈 미안 4부터 12 이렇게. 근데 여기 봐봐 얘는 28부터 36이잖아. 맞죠? 28 자, 보세요. 얘랑 얘랑의 간격 그럼 다시 할게. 4 그다음 여기 어디 1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4 12 4 12 8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8 간격 나? 여기도 8이 간격이 나잖아. 그럼 28 이쪽으로 가봐요. 28 그럼 28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무조건 여기서는 뭘 물어본다고 그랬냐면 대칭성이야. 봐봐 얘 간격이 8 얘도 간격이 8 얘도 간격이 8 36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얘들아 그래프의 대칭성 평균에 대해 대칭이니까 양쪽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요. 여기는 무조건 그거 물어본다고. 무엇이라? 대칭. 함수가 2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두 부분의 넓이는 그냥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됐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 그냥 넓이 따져주세요. 그런 얘기라고. 그림이 좀 엉망이네. 넓이 따져줘라. 그 얘기라고. 기억 그냥 참이다. 두 번째, 니은. FK는 K가 24일 때 최대값. 자, 보통 정규분포에서의 최대값을 얘기를 한다면, 자, 선생님 손을 이렇게 가려볼게요. 간격이 8이 되게 얘를 움직이면 넓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가 좀 차이가 나죠. 자, 이때보다는 오른쪽으로 할 때가 더 넓지. 넓잖아. 그럼 언제 최대가 되냐면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칭 형태일 거라고. 네, 맞죠? 그러니까 언제 최대가 되냐면 파란색으로 갈게요. 여기가 4 떨어지고 여기도 4 떨어져서 이 녀석을 대칭으로 포함하고 있을 때 넓이가 가장 넓을 거라고.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밑변 자체는 언제나 고정될 테니까. 네, 맞죠? 그럼 여기 언제냐면 16일 때와 여기 얼마? 24가 될 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언제 최대냐면 P 16 X 24일 때야. 그러니까 K가 24일 때. 그러니까 F24가 최대야.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니은. 그냥 디귿 조심하십시오. 말이 안 되죠. 디귿은 말이 안 돼. 자, 디귿에서 뭘 물어보고 싶어? 이게 무조건 대칭이에요. 주어진 F라는 함수는 12에 대해서 대칭인가? 거짓이죠. 그럼 왜 거짓이니?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20에 대해서 대칭인데, 야, 그거 물어본 거 아니고. 다시, 이 F라는 함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하면서 키워드는 여기서 잡으셔야죠. 봐봐. 12하고 36이 서로 같잖아. 만약에 얘가 K가 12인데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게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 맞아? 그럼 여기 봐봐. 마지막에 FK 디귿에서 얘가 맞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보면 되겠냐면 네가 12하고 36 서로 값이 같지 않니? 얘는 X가 얼마일 때 다시 K가 얼마일 때 대칭이 될 거냐면 두 개 더해서 반 24 24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48-K다. 그러면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는데 24-K 다시 말하면 K가 12인 것에 대해서 대칭이냐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말은 안 돼.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기억을 보니 이 녀석이 12, 36이 같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결국엔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2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게 2배가 들어가야지. 48이라고 쓰면 참인 거고 이렇게 쓰여지면 거짓이라고. 맞아?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고 싶어? 나 대칭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자, 넓이 그리고 대칭성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2009년 4월 문제입니다. 맞죠? 그런데 잠깐만 이런 문제는 그냥 던져주면 그냥 풀어. 사실 틀릴 이유가 없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요거 어썸 오늘 좀 진하게 인사해봤는데 좀 너무 진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좀 흐리게 가야 되겠네. 자, 나다워의 잉크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통계에서 킬러가 나온다면 1번 문제 봅시다. 제가 설명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지금. 그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 뭐 저기 뭐야 무엇이냐 이제 표준화 이런 얘기까지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자, 1번 문제 통계에서 킬러가 나온다면 제가 1분 30초를 드릴게. 미적분 문제예요. 결국엔 시작해 봅시다. 1분 30초.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칠판 정리하는 동안 풀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직접 내보았습니다, 문제를. 작년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잘 안 읽히면 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겁니다. 나왔어? 어떻게 됐니? 좀, 글씨가 이렇게 그치. 사실 좀 뻔하지. 예, 힌트는 계속 줬어. 대칭 얘기를 했고. 오케이. 자, 푼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마스크.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힌트를 다 던져줬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어. 대칭.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계속 던졌죠. 정규분포는 대칭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에 등장하는 문제 미적분의 특징이죠. 다변수식을 만들어서 변수가 x랑 t랑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자, 문제 봐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와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쨌든 평균값 주의로 대칭인 종 모양일 거야. 그러면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놓고 하나는 지금처럼 그려질 거고 뭐 하나는 지금처럼 그려진다고 합시다. 근데 왜 전기분포가 여러 가지가 나오냐? 예를 들면 몸무게를 쟀으면 평균이 왼쪽에 있을 거고 작으니까 키를 쟀으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키의 평균보다 몸무게의 평균이 더 클 리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막 분산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fx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두 개의 함수를 따로따로 그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교점은 무조건 생기지. 교점은 무조건 생겨요. 쫙 퍼지니까. 맞죠? 그런 상태다.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 거야. 새로운 t를 구성한다고. 새로운 변수. 자, 그러니까 이게 신변수 이게 신변수. 신변수를 등장시켜서 그 신변수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 신함수를 구성하는 요 과정들이 문제를 사정으로 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과는 그거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변수식. 근데 HT가 뭐라고 그랬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여기를 잘 읽어야 돼. FT 그 다음에 GX의 실근액 X다. 이거 리딩이 가능한가요? 얘는 일반적 변수에 대한 GX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노랗게 표현돼. 해볼까요? 이게 그냥 GX다.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째로. 그럼 FT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끊어볼까요? 얘는 Y는 FT와 잘 봐야 돼. Y는 GX.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이것들을 구분할 때 당분간은 변수와 당분간은 상수의 역할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복했던 내용도 있죠. 여기 봐봐. 어떤 t가 지금 현재는 변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뭘로 볼 거냐 이거야. 이건 마치 상수인 듯 이거예요. 뭐 잘 봐. t는 f거야. 그럼 ft가 여기 어디 있다고 하자고 이렇게 t가. 그럼 ft가 뭐냐고. 여기서의 너의 좌표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를 얘기를 한다고. 이게 y는 ft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죠. t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이해돼? 그 녀석과 gx는 그냥 얘 gx인데? 그래서 다시 문제 봐봐.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지금처럼 그려지면 봐. 지금처럼 그려졌다면 HT는 여기 어디다 쓸 거야? 교점이 두 개라고.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HT는 뭐라고 쓸 거냐? 이인 거야, 2. 2 아니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도 2. 2? 잘 봐. 2? 계속인데? t가 아무리 변해도? 야, t를 어디를 잡아도 2잖아. 다시. 내가 t를 여기서 그렸어. 그럼 y는 ft가 얘잖아, 얘. 그럼 그 녀석과의 교점이 두 개예요, 맨날. 잠깐만. 맨날 두 개인데? 이거 뭐 물어봤니? 개수 함수가 불연속이면 갑자기 변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 갑자기 변하질 않죠. 아, 요 케이스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두 번째 봐봐. 그렇다면 이제 왜 아닌가? 좌우가 바뀌어야 되나? 뭐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아래가 중요한 거야. 이게 fx가 여기 있고 또 gx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잘 봐. 얘를 근간으로 해서 t의 값이 여기 어디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ft가 지금처럼 두 개. 그럼 t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t야. 그럼 ft야.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자, 느껴보세요. 둘 하나? 어떻게 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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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 다시 봐. 얘 평균값이 여기 있다고 하고 이 평균값과 걸쳐지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잘 보세요. t의 값의 구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t가 이쪽 범위 안쪽에 있을 때 t가 이쪽 범위 안쪽에 있을 때는 둘 t가 딱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 그러니까 두 개였다가 개수가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뭐 0개죠. 0개 안 만나니까. 였다가 여기 잘 보라고요. 여기. 그래서 너를 알파라고 하고 이쪽으로 베타라고 하자. 베타가 되는 이 순간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 또 바뀌는 거잖아. 둘. 무슨 일이 벌어져? 두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0개였다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니까 얘는 불연속이 두 번 생겨. 그걸 조금 더 도식화해 볼까요? 이거 좀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봐. t가 알파보다 작으면 너희들이 찾는 HT는 그냥 2개야. 2개. t가 알파면 이 HT는 하나라고. 하나. 왜요? 하나. 교점. 그죠? 그런데 t가 알파보다 커. 그리고 베타보다 작아. 그러면 HT는 몇 개라고 지금? t가 여기서 그려지면 안 만나잖아. 붕 떠 있으니까.
그죠? 그게 몇 개? 0개다. 이렇게 안 만난다. 근데 t가 베타일 때 h 그 t는 그 베타에서는 이게 또 1이야. t가 베타보다 커. 그럼 ht는 얼마야? 또 2개야. 그러니까 불연속점 저기 얘도 안 된다고 지금 내 불연속이 몇 개라고 그랬어. 불연속이 하나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내가 답을 정해놓은 거야. 불연속이 하나다라는 게 너희들이 이런 류의 미적분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이건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킬러가 나온다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킬러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하게 문제를 아주 조잡스럽게 좀 문제를 꽈놨다 이런 거죠. 이게 사설의 한계죠. 선생님도 사설 강사다 보니까 막 그냥 조잡스럽게 그냥 꽈놓은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뭐야? 결정된 거라고. 이게 높낮이가 같아야 되는구나. 사실상 이거 문제를 더 꼬을 거면 어떻게 꼬아야 되냐면 F와 G가 그럼 F가 이쪽에 있을 때와 G 이런 것도 다 나눠서 다 구분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정말 복잡하게 갔을 텐데 내가 거기까지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 그냥 좌측이 fx야 우측이 gx야는 결과적으로 답을 풀면 바로 결정되게 할 거고 이거 높낮이가 똑같게. 그래서 y는 fx가 있어서 여기 y는 gx가 있어서 그 조건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t가 여기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t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때 둘 얘랑 만나는 거니까 둘 하나 또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둘 그냥 둘 하나 둘 이렇게만 되게 되니까 너의 높이가 똑같아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킬링 포인트야. 맞아? 거기까지. 자 우선 얘가 봐봐. 이미의 실수 t에서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잡았을 때 실근의 개수 함수가 t는 2에서만 불연속이라고. t는 2에서만 불연속이라고. 여기 봐봐. 여기서만. 그리고 내가 평균에 대해서 무슨 칭? 대칭. 그러니까 이것은 f의 평균일세. 맞아? f의 평균 뭐라고 그러고 M1이라고 할까? 이렇게 M1. 내 평균을 얘기한 거야. 맞죠? 그럼 이 녀석도 여기 어딘가 평균이 있겠죠? 얘를 M2라고 하자고 이렇게. 띠용.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이 교점 기준으로 또 평행이동이니까 대칭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 실마리가 잡혀야 되는데. 이렇다. x에 대한 방정식 f0 gx. 그럼 f0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색깔을 또 바꿔보면 f0은 2보다 작은 쪽에 어딘가 0이 있겠죠? 그죠? 여기 어딘가 뭐 0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럼 0 이렇게 얘기를 했고 F0은 GX 그럼 F0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Y는 F0이라고.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수함수. 맞아? 만나는 교점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녀석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제곱의 차가 두 실근이 여기랑 여긴 거잖아요. 제곱의 차가 얼마래? 제곱의 차가 48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곱의 차가 얼마? 48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잠깐만. 0 봐. 너 야 벌써 느끼셔야지. 얘랑 간격이 얼마야? 2야. 요 간격은 얼마야? 2야. 요 간격은 얼마야? 그래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야 지금? 2야. 맞아? 근데 계속 여기서 뭘 물어보? 정규분포는 기본 그래프 특성상 대칭을 빼놓고 문제를 안 물어볼 거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M2 마이너스 2R을 느끼냐 못 느끼냐 거죠. 여기 M2 플러스 2라는 걸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 내가 이 근의 제곱의 차 그랬으니까 M2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과 M2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게? 48이 되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M2가 얼마가 나오냐면 M2가 얼마 나와요? 6인가? 이렇게 6이 나올 거야. 여기가 6이라고 6, 얘가. 근데 이제 마지막 조심하십시오. 한 번 더 물어봤어, 내가. 뭘 물어봤냐면 여기까지 물어보고 그냥 M2만 구하게 하지 뭘 또 물어봤니? 욕심낸 거지. 마지막에 뭐 했어요? 봐, P.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P. 자, 표준화를 물어본 게 아니야. 연속 확률 분포는 그게 정규 분포가 되겠든 아니든지 간에 그냥 넓이. 그럼 어떤 특정 값보다 왼쪽에 있는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똑같다.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넓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의 넓이나, 이쪽에서 이 녀석의 넓이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얘 물어본 거라고요. 그래서 2와 6의 중간, 그래서 A 값은 4다. 그냥 계속 뭐 물어봤어? 대칭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칭. 그걸
미적분의 언어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미적분의 언어를 통해서 이게 평균이 2다라는 걸 찾고 너랑 높낮이가 똑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똑같은 두 개의 합동인 그래프다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실마리는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미적분의 언어를 썼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뭘 물어봤다? 정규분포의 대칭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었다. 알았죠? 물어본다면 그거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더라. 이렇게. 아, 문제 정말 감각적으로 잘 내지 않습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1번 통계에서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나온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근데 문제 자체는 좀 약간 독특한 형식이라서 뭐 이런 게 수능에 적중되거나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뭘 의도해서 얘기를 한 거냐, 미적분에 대한 언어, 두 번째 그래프 해석의 방법, 정규분포라면 대칭성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것이다. 알았죠? 이런 상태. 그럼 이게 그럼 과거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었냐?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좀 과하게 꼬아놨지만 이런 문제가 만약에 거기 보면 뭐 148페이지나 149페이지에 이런 표준화하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안 풀게. 이게 무조건 3점이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니들이 알아서. 자, 이제 뒤로 갑시다. 어디로 가냐? 뒤로 가셔서 스텝 1, 스텝 2, 스텝 업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모든 문제가 정말 다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그런데 스텝 1은 내가 오늘은 안 다뤄도 이제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스텝 2와 스텝 업은 별표야. 그냥. 이렇게 문제가 약간 좀 기형적으로 변형되기 전의 전신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스텝 2, 스텝 업. 근데 이마저도 정답률이 꽤 떨어져. 내가 만약에 이걸 그냥 수능에 냈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단답형이라면 정답률이 30% 밑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이거. 거의 킬러처럼. 근데 이쪽으로 와봐. 그냥 단원 내에 있는 특징만을 물어본다면 바로 스텝 2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보고 힌트를 얻었을까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봐. 스텝 2.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10이다. 표준편차가 4다. Y. 보세요. 평균이 있고 표준편차가 똑같아. 자, 우선 표준편차가 똑같으면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분포 상태가 똑같아서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맞죠? 그렇다면 교점과 대칭에 집중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쟤는 주어진 내용들을 설명하자마자 어떻게 이제 전략이 짜지냐, 그래프 특징이구나, 대칭이겠구나, 우선 그런 맥락을 좀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보니까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10 대칭.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뭔지 모르겠어, M이. 그래서 오른쪽에 그릴지 왼쪽에 그릴지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이때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고 하자. 그 다음에 f12와 g26이 같다. f12와 g26. 이건 진짜 함수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기로 결정할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그리기로 결정해.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어쨌든 대칭이잖아. 개형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는 평균이 얼마냐면 얘는 평균이 이쪽을 내가 10이라고 잡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f의 12라는 녀석의 함수값과 26은 오른쪽에 있잖아. g는 그러니까 g가 이쪽에 그려져야 된다고. fx와 gx가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라고. 맞아? 그럼 여기 12 여기 어디는 12 에서의 너의 함수값과 26이 같아. 근데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26이야? 이게 26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해결을 누가 해주니? Y에서. 봐. 내가 기본 개념의 설명을 그대로 물어봅니다. 0.5는 딱 반. 딱 반은 뭘 나타내? 평균으로부터의 범위. 그럼 봐봐. 26 이상이 되는 게 0.5보다 크다. 반을 넓게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쪽이 26이어야죠. 이렇게 그죠? 대칭성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아, 여기가 26이구나. 이렇게 끝. 그럼 이 자리가 10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겠냐? 12와 26의 가운데 18인가요? 아니 19구나. 미안해. 더해서 반 19. 이 자리가 교점 19일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됐죠? 그런 상태다. 그랬을 때 얘가 뭘 물어봤냐면 봐. 이런 것들을 만족할 때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뭘 찾아야 되니? 얘들아, 평균을 이미 알려준 거야. 이제 끝났어. 이제 뭐 했냐? 12와 26이 대칭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그럼 너의 평균과 얘의 평균도 19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야. 맞죠? 그치? 이쪽으로 와봐. 내가 무슨 문제를 보고 만들었겠냐 이거야. 똑같은 거지.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는 반복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m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더해서 38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8이죠. 그래서 평균이 28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풀지는 않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y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28이고 4다. 그래서 그 다음 표준화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문제를 풀더라는 게 스텝 2. 됐죠? 그다음 스텝 업.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 스텝 업 가봅시다. 이거 별표. 추론이 좀 필요해요. 추론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대입해서 퐁퐁퐁퐁 떨어지는 문제를 냈다면 얘는 그렇게 내지는 않았었지. 요거 뭐 1분 드릴게요. 답까지 한번 내봅시다. 요거 직접 풀어보는 걸로 지금 스텝 업. 갑시다. 한 줄에 끝나죠, 이거. 근데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문제 봐봐. 앞에 문제는 두 개의 변수를 얘기를 했고, 하나의 변수를 얘기를 해서 좀 더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평균을 안 알려줬고요. 표준 편차가 오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을 만족하는데 우선 가족권부터 생각을 했어요. 가봐봐. F12, F20보다. 이거 그냥 함수값이 큰 거잖아. 맞아요? 10보다 20이 큰 값이야.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20이다. 그럼 얘는 무조건 얘가 커야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내 말이 맞습니까? 근데 이거 잘못 썼구나. 제대로 썼구나. 10이 더 높아야 돼, 얘가. 그러면 이 두 개가 평균값 기준으로 이렇게 엇갈려 있어야 되겠지? 진짜 함수값이 커야 되니까 그럼 얘가 처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건 봐봐요. 10의 함수값이 20보다 크다라는 게 되게 큰 해결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위쪽에 붙어 있고 10과 20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고 또 대칭을 물어봤어요. 네가 더 가깝잖아. 맞아? 얘가 더 멀고. 그 얘기는 10과 20의 대칭의 중심이 오른쪽에 쳐져 있다고. 그래서 M은 너의 산술 평균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 읽었을 테니까 F4보다 F22. 근데 얘가 추론이 제대로 돼 있으면 F4와 F22는 더 쉽지. 10이 여기 있다. 4는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더. 맞아? F22는 20보다 조금 더 클 텐데 22가 더 높대요. 더 높으면 평균값 쪽으로 가까운 거 아니니? 네,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4와 22의 평균은 이 M의 왼쪽에 있다고 이렇게. 그러고서 문제가 끝나. 왜냐하면 이게 13, M이 얼마? 여기 얼마니 그럼 이게? 15. 근데 이제 그래놓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게 M이 자연수야.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러니까 M은 뭐밖에 없어? 14밖에 없어. 그리고 표준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근데 그걸 묘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얘는 또 뭐 물어봤냐? 이건 엄밀하게 보면 대칭성 물어본 거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누가 더 멀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값들에 대한 대칭의 중심이 M의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이것도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런 문제를 만들어 온 이유는 이렇다. 표준화 자체는 문제가 쉬울 거란 말이지. 그럼 표준화 전에 나는 이런 방식을 물어보는 게 되게 타당하다라고 봐. 표준화 이후든 표준화 이전이든 대칭을 물어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 왔다. 알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스텝업.
그리고 정규분포에서의 그래프 특징을 좀 이렇게 막 선별해서 풀어보는 4점짜리 문제는 최근의 트렌드라고 나는 봐요.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하고 대칭성을 활용하는 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가 있는데 잠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뭐 그렇게 많이 지루하지 않지? 그래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줄거리를 맞춰야 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항분포는 거의 선생님이 문제를 안 풀었어, 지금. 이항분포는 그냥 MPQ 수준이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독립시행이라는 걸 문장 안에서 끄집어 내느냐, 못 내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잡아내고 그것이 분포를 만들면 이항분포일 것이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가 B, NP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지? 선생님이 발열 체크는 했습니다. 예,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선생님 원래 몸에 되게 열이 많아. 원래 선생님 닭을 못 먹어. 니네 음식에 보면 음식에도 그 음식의 특징들이 있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한의학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 한의학의 사상체질과 등등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양체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되게 뜨거워. 그래서 양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닭을 먹으면 안 돼. 왜? 이건 열음식이야. 열음식. 너는 진짜 닭을 먹잖아? 0.5도 정도 열이 올라. 근데 몸에서 0.5도가 열이 나면 몸이 확 느껴지거든요. 잠을 못 자요, 선생님. 막 체하고. 닭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이가 드니까 선생님 젊었을 때는 온몸에 열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열이 식더만 요즘에 온도를 재면요 36.5도가 안 나옵니다. 나 되게 몸이 더웠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드디어 나의 인생이 쇠락하는구나 이걸 느껴. 오늘도 쟀는데 온도가 어쨌든 낮게 나왔습니다. 발열 없어요. 알았지? 지금 재채기는 먼지 재채기였다. 알았죠? 선생님 코로나 아니다. 아무튼 시간에 이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냐? 봐봐. X가 BNP야. 이렇게 얘기된 건 무조건 독립시행으로 설명을 했어. 근데 그들에게 막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얘들아,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값보다 뭐 크거나 같은 것도 그래. 이런 식으로. 이 못 구해요. 왜 못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해라. 니들한테 그럼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런 거 크면 어떻게 다 못 구하잖아. 너무 복잡하죠. 특정한 하나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독립시행으로 구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독립시행이잖아. 만약에 그대들에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이 정도까지는 독립시행으로 구하면 돼요. 3일 때, 4일 때, 5일 때 내가 맞죠? 그런데 만약에 P,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만약에 뭐 40보다 이거는 못 구한다고. 이거는 너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n의 값이 커. 근데 보통 n의 값이 큰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n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대부분 값이 커져요. np가 5보다 너의 평균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충분히 크면 그런 x는 정규 분포처럼 볼 수 있는 거야. 근사값으로 정규 분포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너는 정규 분포화 하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np. 왜? 여기는 정규 분포에서의 x의 분포의 평균이 들어가죠. 얘의 평균은 np. 맞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썼어? 정규 분포 따르면 여기는 평균, 여기 뭐 들어가? 분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의 평균은 그냥 np였다고. 맞아? 두 번째, 여긴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산은 npq.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줘? 루트 npq의 제곱이라고 놓고 얘를 뭐해? 얘를 표준화하면 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소수점 아래 5자리 이하의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너를 정규 분포로 바꾼다. 자, 따라해 봅시다. n이 따라해봐. n이 충분히 클 때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은 정규 분포로 푼다. 정규 분포의 무슨 화? 표준화. 이게 그냥 끝인 거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가봐요. 보기 8번조차도 되게 중요해요. 보기 8번도 기출이야. 이건 너희들이 꼭 풀어봤으면 좋겠고. 넘어가시고요. 뒷페이지로 와서 뭐 스텝 1 봐봐요. 거기 표가 지금 누락돼 있는데 스텝 1. 스텝 1. 풀이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 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한 표입니다.
192명이 고객이 각각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C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다시요. 잘 봐. 192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 192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C 제품을 선택할 이라는 표현을 썼어. 근데 얘 봐봐. 어떤 특정 고객이 선택을 할 때 C 제품을 선택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얘는 그렇게 본 거죠. C를 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두 번째 고객도 C를 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192번째 고객도 C를 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녀석은 무조건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으로 시작해서 분포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이항분포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C 제품을 선택할 사람의 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이 명수가 독립시행의 횟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C 제품을 어떤 특정 한 명이 고를 확률이 그냥 P 4분의 1인 거다. 근데 얘가 뭘 물어봤냐면 X가 42명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못 구한다고요. 41대 43 다 못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봐줘야 돼? 그러한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냥 외우고 가면 된다. MP 얼마니? 4, 46, 4, 8에 32 이렇게 되겠고요. MPQ 그러니까 여기다 4분의 3만 곱하면 되니까 36, 6의 제곱이죠. 이게 뭐 하면 돼? 표준화 G 마이너스 1이요. 자, 우리 표준화 오늘 처음 푼 거니까 그냥 그려드릴게요. 마이너스 1 이상이고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어떻게 찾더라? 야, 0.5.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따로 찾으면 되니까 너는 0.5 더하기 P 0부터 G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 표가 없는데 표는 그냥 오른쪽 거 빌려서 찾으시면 돼요. 0.3413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3413 0.8413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맞죠? 여기까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까지 딱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자꾸 나중에 뭔가 질문을 해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 얘가 42명 이상이 C제품, 아니 다시 42명 이상이 C제품을 선택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더냐?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봐봐요. 42 이상? 어쨌든 192명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맞죠? 42명 이상이라며 지가. 맞잖아요. 근데 고객 수는 뭐 몇 명이야? 192명까지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갖고 딱 선생님 이러고 표준화 해드릴게요. 그래서 표준화 해봐. 그래서 G 이렇게 써주고요. 이 자리가 192에서 평균 48을 빼고 6을 나눴더니 겁나 큰 수야. 무슨 얘는 어떻게 구해요?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되게 타당한 질문 아니네? 보세요. X가 42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고객수 192명 이하까지는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근데 그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고요. 이렇게 또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표에서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이 큰 수를. 근데 내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어차피 근사값이야. 무슨 값? 이거 어차피 근사값이고요. 소수점 5자짜리 이하로부터는 거의 오차가 생기질 않아. 여기 보자고요. 내가 너를 정규분포로 근사화 시켰잖아.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켰을 때 얘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얘가 0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92에서 48을 뺄 거니까 4. 그죠? 144. 또 6으로 나누면 6, 36, 22, 64. 24? 야, 24면 어디 있니?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니 내가? 저 뒤에 가면 넓이가 보여? 거의 0이죠. 그러니까 얘 쪽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뒤에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무시. 그리고 두 번째 타당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볼게. 선생님이 이 녀석을 이항분포로 본다는 얘기를 얘를 이산확률 분포로 본다는 얘기예요. 한데 그렇게 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얘를 뭘로 바꾼 거냐면 정규분포로 바꿨다는 얘기는 얘를 연속별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별량으로 보겠다고? 연속별량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얘가 42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땐 연속별량이라서 끝이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다시 얘를 정규분포로 보기를 했기 때문에 42명 이상, 몇 명 이하라고 딱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열어놓은 거라고. 왜? 정규분포는 원래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항분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규 분포로 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오른쪽을 닫지 않는 게 해법이야. 알았어? 절대 닫지 말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됐습니까? 요거를 질문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아. 평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갔다가 집에 가서 되게 곰곰이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어쨌든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스텝 2 뭐 여러분들 직접 푸시면 될 것 같고, 스텝 업 문제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규분포 표준화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됐죠? 쉬는 시간에 스텝업 문제는 따로 좀 풀어보시고 안 되면 바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추정 이야기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새로 준 것도 좀 선별해서 문제를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10분만. 네. 질문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변곡점 배웠거든요. 이거 식이 변곡점 옛날에 배웠거든요. 근데 미분 2배의 함수 구해가지고 어쨌든 0이 되게. 네. 근데 그러면 시그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으로부터 이만큼이 시그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시그마가 커질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랑 같은 이유가 사용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변곡점의 위치를 구했더니 변곡점이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시그마가 아니라 변곡점이 시그마가 나오질 않을 텐데. 변곡점을 구해보니까 여기 변곡되는 점이 x가 시그마일 때. 이만큼의 길이가 시그마라고 나왔는데 맞다. 그러면 시그마가 커질수록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것 같은 이유. 그렇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가 커지면 얘가 넓어져야 되니까. 맞죠? 맞아. 이유는 똑같아.